보니까 다 버려버리고 이 길을 택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길을 택했어요. 어릴 때부터 글씨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와서 이제 인사드릴 적에 그 말씀을 저한테 대강 뭐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갈래길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는 서예계의 이 비조, 호비자 이렇게 조상조자, 비조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사입니다. 이사. 옛날 진나라 때 재상. 재상 이사라고 저 전설 만들었나 그 창시자라고. 전설을 만들어서 체계화 시키면서 소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전 소전을 구분을 하고 그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 서예의 말하자면 기초의 틀을 만드는 분이 이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분 그 이후에 이제 서예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예가들이 너무 쉽게 글씨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림 쪽으로 가버리고 뭐 사진작가 쪽으로도 가고 막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시작했다가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글을수록 이것이 진짜 글씨 잘 쓰는 글씨는 이제 정말 그 가치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캘리그라피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저는 사실 캘리그라피의 제가 원조라고 해도 내가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세계서법대전을 23회째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에 중국의 중청년 서예, 현대서예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 캘리그라피를 중국의 현대서예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일부는 캘리그라피를 현대서예라는 이름으로 그 대전대학에 있는 이쾌동 그분도 현대서예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현대서예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행사에 처음 접목을 시켜가지고 프랑스 유럽 작가들도 현대서예를 많이 참여하고 이랬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것이 별로 초창기 때는 이렇게 먹혀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동방연서회 같은 이제 여초 선생님 전통서예를 하는데도 그건 글씨가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많았고 그러나 저는 미리 이렇게 이 생각이 있고 시대를 눈이 있어가지고 외국 다니면서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러나 계속 조금씩은 해왔죠. 그 중국에는 이 유정성 선생이 우리나라에 자주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이 중청년 서예전을 이끌고 또 이 현대서예 같은 거를 말이 좀 하고 이렇게 많이 이래 부흥시켜 오다가 뭐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기존 국전에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저지시킨 것 같아요. 중국 국전 쪽에서 저지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화라는 글씨 타이틀을 쓰고, 용의 눈물 쓰셨던 게 얘기나. 거기 이제 병풍 글씨도 주련 이런 거 쓰고, 태조왕건 이런 타이틀, 대조영 이런 거, KBS에 그 당시 한문으로 된 모든 타이틀 글씨를 제가 쫙 써오다 보니까, 전속으로 거기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나요? 어떻게 그냥 거기서 위탁을 수시에 하셨나요? 제가 글씨를 써놓으니까 무슨 용의 눈물이 나올 때가 그 병풍 글씨하고 쫙 썼더니 그게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때 힘주고 야주 뛰쳤죠. 인기 대단하고 그러니까 병풍을 전적으로 내 글씨를 써달라 그리고 태조왕건 그 글을 쓰면서 쭉 이렇게 했더니 그 타이틀 글씨를 내가 써야 인기가 있다고 이러면서 힘이 좋다고 쭉 써달라고 그래서 써야 됐어요. 쭉 써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드라마에도 이제 한글 로고가 자꾸 접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쓴 한글을 몇 개의 이래 그걸 써주면은요. 그 KBS 이쪽에서 이상하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방송해버리고 또 내가 써줬더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긴 고급 기능들이 있죠. 그 정식 디자인이나 예. 문자 도안한 미대 학생들이 뭐 직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또 이제 후배들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 하라고. 그래 한글 또 사실은요. 공채 쓰는 작가들보다는 한문 쓰는 우리가 상형 문자가 더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이 적조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한글을 공채만 쓰던 사람들은요. 글씨 써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모양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게. 네. 내공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필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결구법이 있고, 이래.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캘리그래피의 전통 서법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원조다, 이렇게 내가 자부합니다. 그건 확실히 자부합니다. 예. 글씨를 내놓고 누구 글씨 같이 내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글씨가 보면요. 창작을 한답시고 시옷자 같은 걸 끄고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의별 뭐 하여튼 뭐 마술 부리든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작이 시옷자 뒤집어 쓰면 이게 그 원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거는 세종대왕이 오늘모두 그런 거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원리가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도 본다면은 시옷자처럼 이렇게 쓰면은 사람 인자가 되고 뒤집어 놓은 거는 덜입자가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 또 다르지.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시비하고 이런 데는 뭐 참 말려들기 싫고 또 얘기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 보통 일반 이야기하기를 서예를 글씨를 가지고 객기를 부린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 객기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객기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도 이제 결구법이라든가 장법이 좀 일반 공채는 반듯반듯 제 위치에 또박또박 놓는 게 그게 이제 공채고 묘미가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좀 덜쭉날쭉하게 있으니까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이 장법에서 보면요. 결구법 장법에서 상당히 전통 서예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희지를 배운 데는 서법이나 결구법을 배우려고 하지만은 길을 얻으려면 왕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왕탁에 왕희지 법이 있습니다, 다. 그럼 저거 막 기상이 있게 딱 써놓은 건 왕탁 글씨 힘이 있으니까 걸레 와가지고 왕탁 글씨를 많이 사람들 쓰거든요. 그 나름대로 써보면은 다 이제 이치가 있는데 중국에 그런 서예가 여러 사람이 쓴 글씨가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객기를 부려놓은 것은 이것은 법첩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예. 제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기본의 근간은 서법에 의존해서 거기서부터 변형적으로 자기 어떤 독창적인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계파 또는 자기네 식구들 또 사제지간 이런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우리나라 서예는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저는 외국으로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서로 중국의 사천서법예술대학 같은데 거기 이제 가서 하나는 그쪽에 있는 하응회 교수라고 그분 중국 서예계 부주석인데 아주 글씨 똑똑하게 잘 씁니다. 그분은 이제 예서 장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저는 이제 예서 운필법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래서 서로 합동 강의도 하고 제가 또 이게 또 여기
지금은 저기 상해의 그 복단대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면 그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학교 교수들도요, 이론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 가면요, 필패합니다. 거기 가서 왜 그래 묻느냐 했을 때 중국의 서법 이론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때부터 이거를 배우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써야 됩니까? 자기가 쓸 줄 모르니까 그걸 뭐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죠. 잘못 써버리면 그런 게 아닌데 그 아까 이론하고 틀리는데 이러면 이게 창피당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 갈 때는요, 이론은 예를 들어서 경사입초라 이러면 이 놀란 뱀이 초서를 쓸 때 왜 경사입초 필법을 쓰는가? 놀랄 경자 뱀사자 들립자 풀초자, 놀란 뱀이 어떻게 풀숲으로 들어가길래 경사입초를 거기다 하는가? 그 실제로 산에 가가지고요, 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튀겨봤어. 막대로 찔러봤어. 여기 도망가지 않고 그 혀만 쏙쏙 내밀고 노려보지. 이 뱀을 놀라게 해야 되는구나. 가만 숨어있다가 갑자기 팍 놀라게 하니까 한 번 그냥 이놈이 놀라가지고 화닥 딱 지쳐가는데, 이거는 머리를 딱 세우고 이렇게 가는데 나무를 아마 타가타면 이게 목이 부러져 버릴 거예요.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꼿꼿하게 서 있다니. 네. 그 초서가 유연한 가운데에서 그만큼 힘이 있게 써야 이게 초서예요. 그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연구하고 관찰을 해가지고 가서 글씨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쓰는 글씨를 태극 서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그건 왜 모든 글씨를 음양 원리에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쓰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원을 그는 자세로 항상 것이 땄어요.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둥근가? 사람도 성격이 좋은 사람 원만하다고 그래요. 이 둥근 그 획을 이렇게 보면은요, 파필이 나질 않아. 쪼개지는 붓이 안 생겨요. 파필이 나는 거는요, 분열되는 거예요. 화합의 의미가 없어. 파필이 나, 붓을 똑바로 눌러버리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중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봉이라고 우리나라 중봉이란 그것 때문에 서해를 망쳐놓은 게 우리나라 것입니다. 왜 붓을 똑바로 눌러버리니까 갈라져. 안 갈라져 하라고 붓을 먹을 푹 찍어 하니까 이게 또 먹돼지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쓰면은요, 전절, 구를 전자 전절이 항상 돼요. 전절이 돼가기 때문에 붓이 끝이 모이고 획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획이 붓 끝이 항상 지렛대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안 갈라집니다. 그래서 횡획은 상하로 자세를 바꿔주고 수획은 좌우로 자세를 바꿔주면서 절법을 써야지. 똑바로 내려오면서 꾹꾹 이거는 그런 절은 그건 그 절법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힘이 좀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지는 운필이 이제 돼가고 또 격조가 좀 높아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부획을 확실히 하고 좌충 해행초선은 해행선은 첫째 해행선은 철저하게 좌충우돌하는 상충을 피해주고, 예선 어쩔 수 없이 좌도 우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요, 있을 수 있지만 해행선은 좌우가 서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구양순에서 그 서법에 보면 그 피양법이라고, 피할 땐 피하고 양보할 땐 양보해서 간과결구법에 그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말도 달리고 바람도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딱 그걸 보면은 구양순 서법은 진짜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해인사에 현판을 3판을 걸고 주전을 8개를 갖다 걸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해강 선생 현판이 3판이 있고
해강? 또 우리나라 뭐 유명한 서해가 그러고 거란을 썼는데 이 획이 이게 이 비침과 파임이 서로 딱그만 마주쳐가지고 좌충우돌에 이게 말이죠. 말하자면 피양법이 그게 어긋났어. 그 자기가 아무리 대가라도 나중에 후인이 보면 벌써 그런 것이 저건 벌써 좀 잘못됐다. 그럼요. 그건 잘 쓴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프로들 눈에 보면은 한 수에 벌써 다 해봐도 한두 번 저 에라가 보이죠. 네. 눈에 보이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저건 좀 잘못됐구나. 뭐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말은 내가 못하고 내가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 금년에 사실 좀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성문에 소림사에 가면 앞에 가면 큰 성문이 돌로 만든 문이 관문이 있어요. 관문 거기는 숭산소림이라고 계공 선생이 그거를 썼습니다. 예, 계공 선생. 참 글씨 좋죠. 예. 썼습니다. 썼고. 돌아가셨죠, 그분?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이제 아민산 가면 또 그런 이제 관문 현판을 신봉 주석이 쓰고 주로 그런 관문에는 주로 그런 분들이 써요. 그 이번에 이제 장안에 말이죠. 이 서안에 그 위북풍정원이라는 큰 국가 4A 그 경관 지구 유여 지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안에 궁궐을 크게 짓고 막 이게 행랑도 짓고 이래가 거기 백가성조 중국의 모든 세계 백가성조의 그 유물 그다 새기고 세우고 해놓은 그거 하고 명청대 문화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세웠어요. 그러다 거기에 중국 사람이 성문에 글씨를 붙였다가 내가 이 해인사에 무화정사라는 그 현판을 목간체로 썼어요. 그걸 보고 그 중국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서 그 서체로 써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럼 앞면에 성문 앞에는 그걸 썼는데 뒷면에는 또 행서로 하나 써달라. 그래 양쪽에 네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붙였는데 한국 이무호라고 또 썼더니 중국의 서예가들이 왜 한국 사람을 왜 끌어들이느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이라는 걸 공을 빼자. 초당 이무호라고 딱 세웠어요. 그래서 성문 글씨를 세웠는데 그러고 하는 말이 앞으로 중국이 외국인이 특히나 한국 사람이 이런 성문 글씨를 쓰는 일은 앞으로 이제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나는 그걸 참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국 사람 세기로 딱 써붙여놨다가 막 싹 바꿔버렸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문 글씨를 이제 중국 가면 항상 내가 느낀 게 뭐냐, 사람이요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요 꼭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나는 추사성 선생이 쓰신 그 대몽각이라는 현판이 있는데 하나 있었는데 큰 대자 꿈몽자 깨달을 각자 그거를 제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조왕건 하면서 말이죠. 여기 김종선 감독이 이 선생님 이게 이제는 선생님은 뭐 뜻을 이루었으니까 이게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뺏어 가버렸어. 그래 다 물각유주라고 했는데 적벽부에 보면 천지지간에 물각유주라고 그랬거든.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인데 와서 내가 그만큼 내가 주인 행세를 했으면은 또 새 주인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거다. 그래 줬어요. 그래 줬는데 그래 이제 대몽각이라는 그 현판을 또 붙여놓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에 그걸 보고 나갑니다. 그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깨달았을 때에 뭔가 그거를 이룰 수 있겠구나. 나가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내가 오늘 뭔 일을 했던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고 그 현판 하나가 그런 것을 줬어요.
추사 선생이 쓴 글씨예요. 연빨리 새겨 나무에 새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좀 새로워지려는 생각을 이래 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 글씨 쓰는 입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아하, 바로 내가 안 되던 게 저런 부분이었구나. 한 번은요, 저 심양에 있는 이제 소년궁에 가가지고 7, 80명의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때 장천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 통역을 내세우는 겁니까? 예? 한국말로 하시면 통역이. 한국말 하면 통역을 하죠. 네, 하죠. 그래 이제 장천비가 아니고 장명용비 강의를 또 하는데, 이 장천비도 좀 했어요. 이렇게 장명용비를 처음에 하는데, 그 한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 이 글씨를 세 글자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앞에 딱 걸어놓고 7, 80명 되니까 앞에 걸어놓고 책을 옆에 두고 이 글씨를 한번 써봐라. 쓰면은 그걸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내가 그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세 글자를 딱 붙여놓고 이 글씨를 전부 다 하나씩 써라 이랬어요. 그러고는 또 다 걷어가지고 다 이름 써서 다 걷어놓고, 또 아까 썼던 거를 보지 말고 책도 듣고 그거 듣고 심상에 있는 걸 또 다시 써봐라. 그것도 다시 쓰고. 그럼 아까는 너가 그 보고 썼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틀리게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만날 책만 예토 선생님도 만날 책만 들여다보고 쓰게 하고 법적 체본 써주시면 써주고 이러잖아요.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나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체본 받아가 다 바쁘니까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와서 아하, 어릴 때부터 이게 창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배웠어요. 창작을 어릴 때부터 해야만이 커가지고 창작력이 활발하게 이게 발전해 나가지.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옛날에 법첩을 죽으로 써야 인석우로라 늙어가지고 글자를 써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책만 자꾸 쓰게 하니까 이게 그 인석우로의 취지를, 의미를 잘못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르치는 분들이. 나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랑과 글씨가 함께 늙는다. 인석구로. 그러면서 죽으라고 이 법첩만 많이 쓰라고 그래요. 인석구로. 그 법첩을 항상 보고 쓰는 건 좋은데 창작을 젊을 때 왕성하게 해야 돼요. 해야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 멋진 창작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내가 70년도 이제 70년도에 대만을 처음에 가보고요. 내가 그때부터 내가 우리나라의 누구 글씨도 닮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 글씨도 닮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고궁박물원에 가보고 그 가보니까 장대천 기념관에 가니까 호랑이를 다 옆에 이렇게 옛날 호랑이 같이 살았대요. 원숭이도 한 마리 있고 딱 수염이 더 이런 분이 박제를 해서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왜 호랑이를 이거를 키웠을까? 이거는 서예는 기문화다. 기문화. 그래서 나는 첫째 글씨는요, 기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글씨를 비자감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화재 청장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서예 수준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어요? 코미디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아주 나는 문화재청 그 뒤부터 그 분을 나는 아주 그냥 그 사람 말을 아주 옳게 안 봅니다. 박정희 글씨는 여기 힘이 넘쳐서 사령관체라든가 하여튼 무슨
뭐 그런 뭐 식으로. 그래도 다소 뭐 긍정적인 평가네 그거는. 예, 근데 뭐 노태우 비자금 평가라는 노태우 얘기는 비자금 좀 뭐 어감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자금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박정희체가 사령관체라고 좋은 의미로 그 말하면 나는 그거 괜찮아요. 괜찮죠. 예. 노태우 평을 해놨을 때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하는 그런 유형으로 지점을 같이 이해하기 저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래 같은 값으로 해석이 된다. 예,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글씨를 이제 글씨는 어디 딱 써놨을 때 다른 사람 글씨하고 딱 걸어놨을 때 첫째는 나는 생각이 그랬어요. 기상이 죽으면 안 된다. 그게 기본이죠. 예. 힘 있다. 야,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도 잘 평가를 못하는 사람도 야, 힘 좋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렇게 뭐 그 기생 호라비 마냥 그려서 그거는 아 이쁘구나 이런 건 뭐지만 잘 썼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또 달리. 두 번째는 힘 있게 썼는데 천하면 안 된다. 천해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글씨가 천박하면은 절대 안 되는. 아주 고상한 느낌이 들고 수석이 수마가 잘 되고 뭐 구멍도 뚫어주고 삐뚤어지고 멋있게 잘 된 거는 뭐 괴석은 그야말로 멋이 있잖아요. 근데 뭐 흉측스럽고 막 이렇게 이런 그러면 그게 좋은 평을 못 받는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글씨는 이게 이제 천박하면 안 된다. 힘은 이때 아주 누가 봐도 저 글씨는 저거 참 멋있다든가 그 수려하다든가 참 아름답다든가 무슨 말이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이상의 꿈은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 실현시키는 건 그 몇십 년 해도 그게 뭐 어렵죠. 그래 그거는 운필하는 데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그 운필은 나는요 팽이가 어릴 때는 팽이 돌리던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초정 선생님 지난번에 합천 거기 저 예천 거기 갔었는데 예. 초 선생님들 기본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비법을 그 강의하시던데. 선생님 글씨도 보면 그런 그 이 운필하는 거 어떤 그냥 쪽쪽 그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쪽쪽 그는 게 많이 있어요. 예. 붓이 아무리 가늘게 된 붓이라도 붓끝이 딱 탄력을 다 받으면 이 그 호는 그 사용되는 만큼 평포하게 펴지면서 써져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쪽쪽 미끄러지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걸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걸 팽이를 돌리다 보면 어릴 때 팽이를 치면 힘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전절을 이게 회환을 한다고 이래가 붓이 이렇게 팔을 돌려 이러는 순간에 기가 빠져가 불살이 끝나버리거든요.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또 팽이가 이렇게 또 이건 방향 전환하는 순간에 그 리듬이 끊어진다. 네, 죽을 때 되면 이게 이러다가 픽 쓰러져요, 팽이가. 거기서 그걸 보고 아하 회환한다고 붓이 이렇게 끊는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세를 받아서 돌아가야 된다. 팔이. 그래. 그런 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이런 차이를 막 벌리고 오는데, 그 결구법도 이게 보면은 이제 결구법도 보면은 이제 비침 하나가 뭐 단별, 사별, 장사별, 뭐 난엽별, 회봉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런 그 놓이는 자리마다 그런 것이 기본이 그 자리에는 그게 딱 놓였을 때 이게 좋은 글씨가 되는 거거든. 그래. 법첩이라고 다 좋다고 다 쓰면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 뭐 여러 사람 글씨 다 모아놓은 게 법첩인데 그 틀린 글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구법도 보면은 횡장방형, 수장방형, 뭐 제형, 사다리 모양으로 된 것, 도삼각형, 뭐 입삼각형, 뭐 별 희한한 여러 가지 결구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저 크기만 맞추려는 그런 결구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장법이 또 이게 이제 또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다. 맞았을 때 운필법, 결구법, 장법 여러 가지가 다 잘 맞았을 때 말로는 그게 하기 쉬운데 실제 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그 순서별로 우선 기둥뿌리, 연재, 목재 다듬는 게 이제 운필법이고
그 다듬어진 획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결구, 이렇게 구성하는 게 결구고, 같은 완성된 글자를 이렇게 주어진 사이즈 뭐 1m, 5m다 하면 거기다가 어떤 문자 적벽부를 넣는다. 예, 예. 몇 자를 넣는다 할 적에 크기부터 딱 낙관 찍을 때까지 처음에 두 인서부터 예. 낙관 찍을 때까지 이게 뭐 재고 말고 없이 프로들은 쫙 해가지고 쫙 떨어져야 네, 그럼 최소한도 고수의 반열에 가는 거지. 예, 예, 그럼. 뭐 글씨 쓰기에서 이렇게 접고 뭐 재고 하면은 그건 최고 고수의 그 반열에 아직은 못 올라간 이번에 거죠. 이제 중국의 그 한메이린 그 미술관에 그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북경에. 거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통 이 문인은 이런 어떤 그 인문계통으로 거래하시는 단체나 분이 선생님 말고 여러 분 계시나? 이제 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분이 있나요? 초성 선생님도 가끔 여초 선생님 왔다 갔다 했던 과거의 기록들은 있던데. 이제 그때 서령인가? 뭐 서령상가? 서령 인사, 서령 인사. 예. 그런 분들 뭐 많이 뭐 다니시죠. 그래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데는 중국의 어떤 특정 지역을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해마다 이 세계 서법문화예술 대제를 하면서 해마다 다른 지역을 그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말이요. 예, 그쪽에 주최하고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참여는 해도 주간 주최를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번에는 뭐 저 산동성에서 했다가 이번에 사천성에서 하고 사천성도 또 그 1억이 넘는 인구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 대단하죠. 시명에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풍모를 보고 살피고 그 사람 문화를 이제 접하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에 호남성에서 이제 구양순 고향이 호남성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장사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장사에 호남성 주석하고 내가 2인전을 했어요. 2인전을 했는데 하만종 그 주석하고 2인전을 하면서 내가 내 작품을 거의 몇 작품 그렸죠. 2인전 전시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공모전 작품도 갖다 걸고 그런데 그 이튿날 장사에서 그 장가게를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어요. 네. 저녁에 돌아오니까 장가게가 뭐 산도 높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호텔에 사람들이 말이죠 한 30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여기 이제 그 당시 우리 청암 선생이 같이 따라갔었어요. 예. 같이 가요. 그 청암 선생이 구양순을 많이 그렇죠, 제일 많이 쓰셨잖아요. 네, 예, 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 호텔 거기 그 방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양순 서체를 하나 좀 임서 내지 글씨 쓰는 필법을 좀 한번 좀 보고 싶다. 한국 사람 어떻게 쓰는지 써봐달라. 나는 장사 그 2인전 할 때 현장 휘호를 구양순 고향에 가서 구양순